이 시각 현재 장동혁 대표의 모습, 텐트에서 산소 발생기를 착용하고 누워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혼자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쇠약해진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메시지, 자신의 의지를 SNS를 통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식 시작 이후에 최대 고비라고 했던 단식 7일차에 어제 낸 메시지가 여러 해석들을 뒤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단식 7일차, 누군가 책상에 작은 꽃바구니를 놓고 갔다. 나도 장미도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 참 무심했다. 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동지가 필요했는데 라는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SNS에 밝혔습니다. 자, 과연 장 대표가 이야기하는 참 무심했다라는 그 대상과 그리고 그에게도 동지가 필요했을 텐데라는 그 동지, 또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많은 해석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불특정 다수, 자신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한때 동지였던, 누구보다 가까웠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민주당, 아직까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에 그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일까? 여러 해석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정화제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새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벌써 꽤 오랜 기간 단식을 하고 있고 당내 갈등은 당내 갈등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또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지금의 정치 현실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가 본인을 의인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미 한 송이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삼으면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장미꽃 바구니를 선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로텐도어를 가득 그 꽃들이 채우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 동지 맞겠죠. 네. 그런데 그 동지가 필요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걸 두고 또 당내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단식에 나서기 전에 당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단식에 나섰다면 훨씬 더 이 단식의 명분이나 동력, 여론도 좋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것이 당내 리더십 확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동혁, 장동혁, 한동훈. 지금은 등을 돌리면서 굉장히 멀어진 사이가 됐지만 한때는 서로를 치켜세우며 콤비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과거 서로를 어떻게 불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입니다. 저는 장동혁이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의감이 있고 공공선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장동혁을 다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자, 저렇게 가까웠던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멀어진 사이가 되어버렸죠. 자, 단식 7일차에 남긴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참 무심했다. 그에게도 동지가 필요했는데 과연 그는 누구이고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상황이 좀 잘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동지는 본인이 가장 강자잖아요. 지금 진영에선 가장 강자인데
강자가 동지를 모으기 위해서 손만 내밀면 동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 저런 글을 쓰고 손은 내밀지 않을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이 동지로 와주기를 바란다면 지금 좀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에게 공감대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네. 지금 단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방법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동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난주 월요일에 원래는 한동혁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그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그거를 한번 미뤘습니다. 그리고 재심 신청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14일 날 제명 결정했고 장동혁 대표 단식 시작한 게 15일입니다. 당초 전화 이제 결과가 나오려고 예상이 됐었는데 사과가 있었고 한 차례 미뤘고 재심 청구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는 징계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고심도 그래서 지금 아마 굉장히 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광재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를 좀 종합해 보면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격려 방문이나 위로 방문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식 이전에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안과 관련해서 네. 보류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류 결정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다. 본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조작 감사고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외까지 물어서 제명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선뜻 가서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게 제가 느끼는 전반적인 한동훈 전 대표의 주변을 둘러싼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내 중진 의원분들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좀 부족했고 두 사람의 감정의 고리라든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선을 다시 봉합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물론 뭐 남은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더 단식을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전격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